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원 유튜버 우빈아빠입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피와 살이 될 정책금융의 대표적인 세 가지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꼭 아셔야 돼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세 가지 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오늘 내용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책금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금융은 정부가 특정 부문 지원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우대 금융을 말합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정책금융의 제도가 나누자면 수백 개에서 수천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개수가 되게 많은데 크게 나누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사업자분들 얼마 전에 받으셨던 세희망자금, 그리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지원금 같이 대출이 아니고 그냥 돈을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코로나 대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정책금융 대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의도치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정책금융이란 분야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대부분 3천만 원 이하로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이용하는 대출로서 정책금융을 완전히 압축해 놓은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금융의 대표적인 기관 세 군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세 가지 기관이 조금 헷갈립니다. 이름도 다 비슷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기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정책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세 기관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기관들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은행에 방문했을 때 대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보증 재원과 운영 지침을 중앙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준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준공무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정부 재원으로 보증서 담보 제공을 하다 보니까 대출 받으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싼 이자로 대출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기관별로 각각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이 되는 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요건과 항목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일정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보증서 발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사업자의 업력을 점수화하고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을 점수화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점수화를 한 다음에 보증서 발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점은 유흥업, 향락, 갬블링, 부동산업 같은 업종은 보증서 발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건 코로나 대출 영상에서 제가 많이 설명드린 부분이라 많이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통점은 이런 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을 할 때는 소정의 보증료를 사업자분들에게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공통점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 각 기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정책금융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업장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마치 코로나 대출 접수할 때처럼 처음 기관 갔다가 안 되면 다른 기관 가도 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류하기 가장 쉬운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좀 먼저 분류를 해드릴게요. 매출액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업종을 불문하고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 먼저 방문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 발급 규모가 대부분 1억 원 이하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5천만 원 이하로 발급을 해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사업장 주소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매출액 5억 원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할 때는 평가하는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5억 원이 안 돼도 다른 점수가 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략적인 흐름을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편의상 매출액 5억 원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5억 원 미만이신 분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5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분들은 일단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여기서 업종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나눌게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업종 분류입니다. 제조업이나 IT 업종, 연구개발업, R&D 업종 있죠. 그리고 기술 서비스 업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먼저 기술보증기금을 먼저 두드려 보시는 게 좋고요. 방금 말씀드린 업종 이외의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가장 폭넓게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서 발급 금액이 대부분 1억 원 이상입니다. 1억 원 미만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대부분 1억 이상 보증서를 발급하고요. 보증서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출액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 1년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보증서 발급을 해주고요. 제조업을 제외한 일반 업종들은 매출액의 약 5분의 1 정도 보증서 발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연매출 5억 원 기준으로 금액을 분류를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법인은 무조건 신용보증기금에 가야 되고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가야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고요. 물론 평균적으로 법인사업자의 매출액이 개인사업자의 매출액보다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시는 사업자가 법인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개인사업자도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시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책금융의 대표적인 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각 기관별로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영상을 따로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고 지금도 많이 힘드시지만 곧 종식될 거라고 믿고요. 그래도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긍정적인 면을 하나 꼽아보면, 많은 분들이 정책금융이라는 거에 많이 좀 가까이 접근했다는 점, 이 점을 좀 꼽고 싶습니다. 이런 정책금융 제도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건데 이걸 정말 아는 분들만 몰래 쓰는 제도였거든요. 코로나는 곧 종식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은 앞으로 오래오래 번창하실 거니까 앞으로 정책금융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를 하시고 필요하실 때 적시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또 힘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